안녕하십니까, 서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헬로우 매너의 서영광입니다. 자, 두바이에서 우리 박현도 선생님이랑 잘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요. 바쁜 일정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를 하고 있고, 오늘 시간이 지금 6월 20일요. 6월 20일 아침 7시 50분입니다. 자, 상황이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계속,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아침, 보도는요, next week, 항상 했던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next 2weeks라고 그러더라고요. next 2weeks. 이번만이 아니라 저번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I will think about it next 2 weeks. for next 2 weeks. 그래서 2주 동안 뭐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생각을 좀 해보겠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미 군사작전 승인을 다 내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됐었고 이제 뭐 명령만 내리면 된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갑자기 2 weeks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왜 이렇게 장고가 길어지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미국이 공격했을 경우 후폭풍이 상당히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이란이 가만히 있겠냐?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 미국이 공격할 핵시설은 포르도 핵시설이고요. 지하 80에서 90, 100m 정도 되고, GBU 57이라는 최신 벙커 버스트를 이용해야만 사실상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많고, 이스라엘은 또 뭐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과장됐다고 봅니다. 미국만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GBU 57이라는 벙커 버스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벙커 버스터를 탑재해서 날 수 있는 B2도 없죠. 그래서 미국이 이 B2를 출격시켜서 포르도에 한 두세 방 아니면 세네 방 정도를 투하를 해야 어느 정도 포르도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포르도 핵시설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60% 정도 되는 고농축 우라늄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방사능이 공기 중에 오염될 수도 있고, 그 포르도 지역에 상당히 이제 방사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더티밤이 이제 그냥 공중에 떠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은 결국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만약 포르도를 때린다면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한 세네 가지가 되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세네 가지 정도. 일단 중동 지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그게 첫 번째일 거고요. 이 미군 기지는 이란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할 수도 있고, 후티는 당연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후티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아요. 후티 지금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참전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할 것이다. 이란을 위해서. 그래서 바벨 만뎁 해협을 닫을 수도 있다. 바벨 만뎁 해협을 닫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티가 지금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국을 공격할 것이고, 그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놔서 모든 선박들이 지나가기 어렵도록 하는 사실상 봉쇄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나 아랍 국가들의 유전 정유시설 이런 것들을 때릴 가능성도 높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항상 이란이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가용 수단을 다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공격은 상당히 이란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고, 이란은 절대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왜 계속해서 장고가 길어지는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보복 공격을 한다면 과연 미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당연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있는 보좌관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미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진짜 이란의 보복을 잘 막아내고 이란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쓰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for next 2 weeks 라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bbas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대표단, 특히 이제 외무장관들과의 회동이 있습니다. 회동이 있고요. 여기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이란에게 마지막으로 또 제시한 협의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답변을 미국에 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무력 사용을 쓰기보다는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에 좀 맞춰서 합의안에 도장을 찍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다만 알리 카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이란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외무부와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와의 메시지는 다른 상반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할 텐데요.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과연 그러면 이란이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고 나와라, 이런 최후 통첩에 대해서 과연 이란이 순순히 그럼 우리 우라늄 농축 포기할게요, 미국과 도장 찍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 것인지, 자, 그렇게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게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중재, 타협안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러면 조금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양보를 해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드는 게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3.67% 저농도 우라늄 농축 정도는 허용해 줄게, 이렇게 나온다면 이란이 당연히 그 합의안을 받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3.67%를 허용해 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에 또 마지막 지금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금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집속탄이라고 하죠. 미사일 안에 또 다른 작은 폭파할 수 있는 폭발물이 들어있는 그런 미사일을 쏴서 지금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또 테헤란 시내 계속해서 지금 전투기나 다른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 시내에 많은 주민들이 조금 탈출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양측 간에 지금 공격은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에게 지금 남은 탄도미사일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전쟁 전에 2,000발이 남아 있었다면 한 1,000발이 지금 파괴가 됐고, 지금 최근까지 이스라엘에 쏜 탄도미사일 숫자는 한 400여 발로 그렇게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한 600, 그리고 조금 더 많다고 친다면 한 800에서 1000 정도 탄도미사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뭐 상당히 위협적이죠. 초음속, 극초음속 이런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이 요격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스라엘 내에도 지금 피해가 조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게 절대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고 이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참전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미국이 이란을 도와서 이 참전했을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고민이 되겠죠. 중국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대만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상황은, 오늘 아침부터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사실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올 줄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한 주가 더 늘어나면서 2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갈지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아주 긍정적인 건설적인 어떤 답변, 합의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란이 시간 끄기를 한다든지, 우라늄 농축 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다 되면, 상황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고, 사실 뭐 최악의 상황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23년부터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중동에서 엄청난 지금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작년에 본토 공격을 하는 2차례 있었고요. 올해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전투기를 쏟아부으면서 기습 공격을 하는 사상 초유의 지금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정말 어렵다. 정말 이럴 가능성은 없다. 설마 그러겠느냐? 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그런 이란이 아니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정세, 국제 정세,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대응의 수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재차 미국이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국제 정치 상황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요. 이제 2주까지 더 연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친 측면도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제 무력 충돌이 격화되기 때문에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만 2주 동안의 시간을 이제 벌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어떤 좋은 합의안이 나온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추가적인 소식은 또 들어오면 제가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